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 곁에서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직장 생활이 꼭 아니더라도 정치, 사회, 동호회, 가족 등 다양한 범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꼭 있으며 이를 대하는 아랫사람의 처세술은 심오합니다. 힘 있는 아버지 곁에 자식들의 태도가 있으며 힘 있는 회장 밑에 직원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를 대하는 처세술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1인자를 옆에 두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처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처세술의 지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은 왕전에게 60만 대군의 지휘권을 맡겼다. 왕전은 마음만 먹으면 칼을 거꾸로 쥐고 진시황을 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시황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인품을 일부러 낮추었다. 권력보다는 재물에 욕심 있고 왕의 지위보다는 충성스런 신하로서 임무를 다할 것임을 내비친다. 결국 진나라의 천하통일 이후 수많은 공신들이 죽을 때 왕전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통일제국을 설립한, 즉 오늘날 중국의 원형을 기초한 인물이다. 진시황은 무려 600년간 지속된 춘추전국 시대를 종결짓고 진나라를 통일국가로 만들었다. BC 8세기 왕조가 도읍을 옮기면서 시작된 춘추시대는 다섯째 후의 각축이었다. 제나라 황공이 첫 번째 패자가 된 이후 진문공, 초장왕, 오왕합려, 월왕구천이 차례로 춘추패자가 되었다. 이후 춘추국은 수십 개의 제후국으로 분열된 채 전국시대로 돌입했다. 수십 개의 제후국은 합종연행, 정복과 멸망을 거듭했고 2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7개의 국가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연, 위, 제, 조, 진, 초 한나라로 역사는 이 7개국을 전국치룽이라 불렀다. 이때 걸출한 인물이 탄생했다. 바로 진시황제 영정이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 영정은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간 진나라 공자자초의 아들이었다. 영정의 어머니 조이는 조나라의 거상 여부리의 첩이었다. 여부리는 조이를 자초에게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여부리는 진나라 안국군에게 수만금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자초를 안국군의 양자로 보내는데 성공했다. 안국군은 진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효문왕이다. 자초는 진나라의 태자가 된 것이다. 효문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죽었다. 자초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장양왕이다. 하지만 장양왕 역시 약골이라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죽으면서 그 뒤를 13세 영정이 이었다. 진나라의 권력은 여부리가 장악했다. 백성들은 영정이 여부리의 자식이라고 수군거렸다. 영정은 10여 년을 기다려 23세가 된 해 친정을 시작했다. 그는 여부리와 노예 등 자신의 출생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숙청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으로 국력을 키워 천하통일의 야심을 키웠다. 진나라는 중원에서 떨어진 서쪽에 위치한 국가였다. 지리적으로 중원의 각축전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기에 국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기원전 230년 진왕 영정은 천하통일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뒤인 기원전 221년 진왕 영정은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우며 황제가 되었다. 그의 천하통일에는 두 유력 가문이 큰 공을 세웠다. 바로 왕씨와 몽씨였다. 몽씨는 몽무, 몽염으로 대를 이어가며 진시황제를 도와 천하통일의 초석을 마련했다. 왕씨는 왕전, 왕분, 왕리로 이어지는 3대가 진시황제의 최고 공신이었다. 그 중에서 장군 왕전은 진시황의 최대의 조력자였다. 왕전은 타고난 용병술과 병법으로 진나라 군대를 지휘해 6개국 중 조나라, 초나라를 제압했고 그의 아들인 왕부는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정복해 천하통일을 완성하였다. 왕전, 왕분 부자야말로 진시황에게는 절대 공신인 셈이다. 특히 왕전은 장군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처세술에도 뛰어났다. 역사상 최강의 권력을 손에 쥔 진시황은 본래 사람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많은 성격이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독점 권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자는 출신을 막론하고 등용했다. 심지어 적국의 첩자마저 필요하다면 옆에 두고 쓸 정도였다. 진시황은 왕전에게 진나라 군사력 전부인 60만 대군의 지휘권을 맡겼다. 왕전이 마음만 먹으면 칼을 거꾸로 쥐고 진시황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전은 노련한 장군이었다. 그는 진시황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담력, 인품 등을 일부러 낮추었다. 권력보다는 금전에, 임금보다는 신하로서 참모에 더 관심 있고 쓸모 있다고 내비쳤다. 즉 황제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준 것이다. 진시황은 왕전의 속내를 받아들였고 그를 자신의 잠재적 위험 인물에서 제외시켰다. 왕전의 계책이 성공하는 순간이다. 그 결과 진나라의 천하통일 이후 수많은 공신, 장군, 왕족, 선비가 죽어나갈 때 왕전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왕분까지 진시황의 신임으로 진나라 군대를 지휘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진나라 장군 왕전은 육국을 평정한 공이 있다. 진시황조차 그를 스승으로 모실 정도였다. 하지만 왕을 보필하고 덕을 세움에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왕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얻어 일신을 편하게 도모해 일생을 살았다고 썼다. 한마디로 능력은 있으나 올바른 신하의 길은 아니었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당시 진시황 치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왕전의 처세술 외에는 없었다. 국록을 먹는 신하로서 진시황의 폭정을 막고 간신인 조고와 이사의 발호를 막아 진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었다. 왕전이 설사 충신의 길을 걸었다 해도 진나라의 패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오히려 안전을 도모한 처세술로 가문을 보존한 왕전의 선택이 각축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왕전은 전국시대 진나라 빈양 출신이다. 그의 출생 연대는 정확치 않지만 기록으로 보아 진시황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왕전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으로 병법에도 통달하고 경전도 익히는 등 문무겸전의 실력을 갖춘 명문이었다. 왕전 사후 그의 아들 왕분이 대장군으로 진나라 군대를 지휘했고 손자 왕리 역시 무성으로 봉해지면서 자기를 이어받아 초패왕 황후와 일전을 겨루기도 했다. 이후 진나라 멸망 후 왕전 가문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벌 귀족 낭야 왕씨의 근본이 되었다. 한마디로 전국시대 명문가였다. 병법과 용병의 재주가 있는 왕전은 일찍 군대에 진출해 진시황이 진왕으로 제위시 장군이 되었다. 진시황, 진왕 영정은 친정을 시작하자 천하통일의 야망을 드러냈다. 부국 강병으로 강력한 군대를 양성한 영정은 왕전에게 진나라 군대의 정예화를 지시했다. 기원전 241년에는 진나라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연나라를 제외한 5개국이 연합군을 구성해 진나라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기른 진나라는 그동안 험악한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큰 외침 없이 힘을 비축한 것이다. 기원전 236년 진나라 장수 황기, 양단하 등이 조나라를 공격해 큰 공을 세웠다. 왕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공이 없는 자, 늙은 자, 너무 어린 자를 추려내고 경험 많고 혈기왕성한 병사들로 군대를 재편했다. 왕전의 부대는 막강한 부대가 되었다. 그는 이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의 여러 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공을 세웠다. 기원전 229년 왕전은 조나라를 공격해
조나라의 정형 지방을 함락하고 장군 강회와 함께 조나라를 평정해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나라 유무왕을 포로로 잡았다. 이듬해인 기원전 228년에는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점령해 사실상 조나라 정벌을 완성하였다. 진나라의 파상적인 공세에 전국시대 다른 5개국은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그들은 합종을 계획했지만 이미 각국의 이익과 현안에 파묻혀 무산되었다. 진왕 영정은 영리한 군주였다. 그는 6개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보다는 한 국가를 목표로 집요하고 파상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이를테면 조나라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면서 다른 5개국에는 전의를 드러내지 않아 다른 5개국이 파병과 참전에는 소극적이었다. 물론 모두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군사를 증강했고 한편으로는 진왕 영정에 대한 암살 시도도 계속되었다. 특히 기원전 227년 연나라는 형가를 자객으로 보내 진왕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진왕은 연나라를 다음 타깃으로 삼고 왕전을 사령관으로 하는 군대를 출동시켰다. 기원전 227년 왕전은 연을 공격하고 이어 영과 조나라의 명맥을 유지한 대나라의 연합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기원전 226년 연의 태자단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 연나라 수도 개성, 지금의 베이징 부근을 점령했다. 연나라 왕 희와 태자단은 요동 지역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왕정과 이신의 부대가 추격해 연나라 태자단은 이신에게 목이 잘리고 말았다. 연왕 희는 요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다시 왕위에 올랐지만 얼마 후 병에 걸리자 진나라에 항복했다. 기원전 224년 진왕 영정은 조나라와 연나라를 함락시키면서 국력과 자신감을 함께 키워나갔고 곧이어 전국 지룽 중 진나라, 제나라와 더불어 가장 강한 국가인 초나라 정벌을 시작했다. 초나라는 중원 남쪽에 자리 잡고 오랜 세월 중원 세력의 공격을 막아낸 강국이었다. 진왕 영정은 왕전에게 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군사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왕전이 60만은 있어야 된다고 하자 진나라 군사력의 전부에 해당하는 숫자라 왕은 들어줄 수가 없었다. 왕은 당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젊은 장수 이신을 불러 물었다. 이신은 대답한다. 제게 20만 명의 군대를 맡겨주시면 초나라를 주군께 바치겠습니다. 20만이면 충분하옵니다라는 대답에 크게 만족한 진왕은 속으로 이제 왕전도 늙어서 쓸모가 없구나. 이신은 20만이면 된다는데 60만 명이 필요하다니 신중한 것도 좋은데 배포도 용기도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했다. 진왕 영정은 이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20만 대군을 그에게 맡겼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장군 몽염도 같이 참전시켰다. 왕전은 그 자리에서 사직 상소를 올리고 물러났다. 진왕 영정은 말리지 않았다. 왕전은 살림을 정리하고 가벼운 행장으로 고향인 빈양으로 내려갔다. 이신과 몽염은 기세 좋게 초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추격을 해 군대를 초나라 영토 깊숙이 몰고 갔다. 하지만 이것은 초군의 유인술이었다. 3일 밤낮을 달린 진나라 군대가 지쳐 있을 때 초나라 군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이신과 몽염의 군대는 대패하고 부장급 장군 7명이 전사하는 큰 손실을 입고 철수했다. 이제 거꾸로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 국경을 넘었다. 진왕 영정은 깜짝 놀랐다. 그는 곧바로 왕전을 떠올렸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왕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진왕 왕정은 영리한 군주였다. 그는 군주의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빈양으로 왕전을 찾았다. 내가 장군의 계책과 충고를 듣지 않아 이렇게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젊은 이신이 혈기만 믿고 설치는 바람에 군사를 잃고 이제 거꾸로 공격당하는 요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군이 직접 나서서 이 위기를 구해주시오. 이에 왕전이 대답한다. 저는 이미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몸도 정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혹시 나섰다가 군주께 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젊고 유능한 장군들이 나서야 합니다. 아닙니다. 왕 장군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게 60만 대군의 지휘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원과 연못이 있는 좋은 집과 넓은 땅을 주십시오. 알겠소이다. 장군, 그런데 땅과 좋은 집을 원하다니 뜻밖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터를 누비면서 큰 공을 세웠는데 후로 봉해지거나 큰 복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좋은 땅과 집을 받아 제 일신의 안녕과 후손들에게 밥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으니 그저 좋은 땅과 집만 주시길 바랍니다. 진왕 영정은 왕전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직접 출정하는 왕전을 환송까지 했다. 실로 실리를 위해서는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는 진왕 영정의 진면목인 셈이다. 왕전은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면서 진왕에게 계속 사신을 보냈다. 그때마다 전왕보다는 집과 땅을 언제 줄 것인가를 계속 질문했다. 무려 5차례나 사신을 보냈다. 그러자 왕전의 부관들이 걱정이 되어 왕전에게 물었다. 장군, 자꾸 땅과 집을 달라는 사신을 보내는 것이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진왕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습니다. 왕전이 참모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진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진왕은 무서운 사람이다. 의심과 질투가 많다. 지금 나는 진나라의 모든 군사인 60만 대군을 모두 거느리고 있다. 진왕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마음을 먹을까 걱정하고 의심할 것이다. 이럴 때 내가 작은 욕심으로 땅과 집에 집착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즉, 다른 뜻이나 큰 야심이 없다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왕전은 진지전을 펼쳤다. 두껍게 방책을 세우고 초나라 군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배불리 먹였다. 패전으로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려는 뜻이었다. 아무리 공격해도 대응이 없자 초나라 군대도 지치고 방심하기 시작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왕전은 부하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지금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 던지고 말타기 놀이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다. 힘도 비축되었고 싸울 준비가 된 것이다. 총공격하자. 왕전의 군대는 기습을 했다. 초나라 군대는 빠르게 허물어졌다. 기세를 타고 왕전은 군대를 휘몰아 초나라 수도까지 진군해 초나라 왕 부추를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초나라 남쪽의 백월 쪽도 정벌했다. 이때 초나라의 명장 항현이 왕전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는 초안지의 주인공인 명장 항우의 할아버지이다. 이때부터 왕전과 항우의 질긴 인연이 시작되었다. 즉, 왕전이 항우의 할아버지를 죽이고 후대 왕전의 손자 왕리가 항우를 대항하다가 거록에서 항우에게 패해 포로가 되었다. 3대에 걸친 인연인 셈이다. 진왕 영정은 왕전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그는 물론 왕전의 아들 왕분도 승진시키고 큰 상을 내렸다. 이제 진나라는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 초나라를 정벌하고 천하통일의 반을 완성한 것이다. 공성신태공을 세우면 바로 물러나라. 기원전 223년 왕전은 몽무와 함께 출전했다. 그리고 초나라 왕위를 이은 창평군을 전투에서 죽이고 강남 일대를 평정했다. 진왕 영정은 이곳에 회계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 기원전 221년 왕분이 지휘하는 진나라 군대는 제나라를 정복하고 결국 천하를 통일했다. 진왕 영정이 천하 경영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전국시대는 진제국의 건설과 함께 마무리된 것이다. 진시황의 천하 통일에는 왕전, 왕분과 몽무, 몽염이 활약한 두 가문의 공이 제일 컸다. 특히 왕전은 조나라, 초나라를 제압했고 왕분은 위나라, 제나라를 정벌했다. 이 부자가
진나라 천하통일의 구하를 담당한 것이다. 그 후 진시황은 왕정과 왕분에게는 진나라 정예병을 거느린 야전사령관을, 몽무, 특히 몽염은 진나라 북쪽의 강력한 세력인 흉노방어를 맡겼다. 자연히 진시황의 예민함은 왕전에게 집중되었다. 실질 병력을 거느린 왕전의 쿠데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시황제가 된 영정은 의심이 많았고, 아무리 공이 있어도 쓸모가 없거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족을 몰살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위기를 감지 못할 왕전이 아니었다. 그는 병권을 내놓고 진시황이 마련해준 좋은 집에서 유유자적 지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야심도 없는 늙은이라는 인식을 진시황에게 보여준 것이다. 왕전은 백기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다. 백기는 왕전, 연파, 이목과 함께 전국시대 4대 명장으로 손꼽히는 진나라의 장수였다. 백기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특히 장평대전에서 항복한 조나라 군대 40만 명을 모조리 생매장에 죽인 것으로 유명했다. 백기는 당시 진나라 소양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문관범수와 이인자 자리를 다툴 정도로 세도가였다. 하지만 진소양왕이 조나라 공격 시 자신의 계책을 채택하지 않고 공격하다 패하자 빈정거렸다. 그것 봐라,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조나라 군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이다. 진소양왕은 이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 하지만 백기의 그동안의 공과 앞으로의 쓰임새를 생각해 덮고 넘어갔다. 그런데 초나라, 위나라 연합군이 진을 공격했다. 진소양왕은 백기를 호출했지만 백기는 듣지 않았다. 진소양왕은 백기의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유배형에 처했으며 결국 백기에게 자결을 명령했다. 왕전은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1인자와 대립하다 죽은 예를 백기의 예와 역사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사실 왕전의 공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진시황 앞에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다. 그저 전투에 임해 승리했고 또 전투에 앞서 재물이나 좋은 집을 탐내는 야심 없는 작은 욕심덩어리로 보이게끔 한 것이다. 공성신퇴, 즉 공을 세우면 바로 물러난다는 말이 있다. 왕전이야말로 이 말을 실천한 이인자인 셈이다. 그는 평안한 노후를 보냈고 그의 아들, 손자로 이어지며 가문은 융성했다. 잠시 고개를 숙여 100년을 산 것이다. 1인자는 성과보다 믿을 수 있는가를 체크한다. 1인자를 모시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입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역사는 수많은 2인자의 토사구팽을 또 한편으로는 2인자로서 편안한 일생을 보낸 예를 남겼다. 이 예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1인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이다. 진시황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여부류의 섭정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청년왕이 되어 친정을 시작한 후 자신을 얕보는 신하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다. 왕전은 그런 진시황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저 땅과 집이나 밝히는 세상에 대한 큰 야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즉 큰 것을 버리면서 작은 목숨을 보존한 것이다. 유방의 측근 소화를 보자. 그는 최전선의 유방에게 모든 군수물자를 보급한 1등 공신이다. 훗날 천하통일 후 소화는 수도 장안의 부자들 땅을 빼앗는 분쟁을 일으켰다. 반란을 진압하러 전선에 나가 있는 유방은 소화의 행태를 보고 그가 권력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살려두었다. 그 반대가 한신이다. 영웅 한신은 공을 세우고 자신을 제나라 왕으로 임명해달라고 유방에게 요구했다. 그런 요구를 할 자격도 공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이었다. 제 황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재산에 집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중을 욕했지만 관중은 태어냈다. 내가 이렇게 사치하는 것은 황공께서 패자로서 사치를 누려도 그 비난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중은 권력보다 재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연출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1인자는 똑같다. 아부와 아첨을 싫어해도 결국은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한다. 명군당 태종이 원칙주의자 위증이 죽고 난 뒤 자신에게 바른 말 할 수 있는 자를 찾았다. 어느 날 후원을 산책하는데 잘생긴 나무가 있었다. 태종이 그 나무가 참 좋구나 하자 옆에서 시종하던 우문사급이 온갖 아부의 말로 당 태종의 비위를 맞추었다. 태종은 안색이 변하며 아부를 일삼는 간신을 주의하라 했는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너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문사급은 출세를 거듭해 당 태종 말년의 총신이 되었다. 당 태종 같은 형군도 아부와 아첨의 말이 좋은 것이고 어쩌면 1인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1인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1인자보다 우월함, 1인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들켜서도 안 되고 설사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는 균등하다.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 것,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세종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육진개척의 선봉에 있던 김종서였지만 억울한 일로 파직 직전에 몰린 일이 발생하였다. 박호문이란 사람이 김종서가 동북면의 여진인들을 대할 때 위협적으로 대하여 여진인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선이 기획하는 동북면 개척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참소를 한 것이다. 박호문은 최윤덕이 청구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때문에 박호문의 참소는 조정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고 세종 역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박호문의 발언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그 결과 김종서는 파직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세종시대의 육진개척으로 유명한 김종서 장군에 대한 오해는 세종대왕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임금이 현명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김종서에 대한 세종의 전폭적인 신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종서를 모함한 박호문은 세종의 김종서에 대한 신임을 경시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세종은 김종서를 잠시라도 오해한 점을 후회하며 그에 대한 신임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1인자의 견제 대상이 된다면 처세는 극도로 신중하며 지혜로워야 한다. 왕전의 처세술을 모방하라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전국시대의 전제군주 체제하에서는 왕전의 처세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 시대로 빗대어 봤을 때 자신을 키워준 대통령을 등지는 자세는 배은망덕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지금 현대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처세가 현명한 처세일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 시대를 초월한 불변의 처세술은 있는 것일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인자를 두고 처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의 처세술에 대한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처세술이 울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